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9강 시간으로서 이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 주택의 건설 등 1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 주택종합계획입니다. 주택종합계획은 먼저 수립권자, 누가 수립을 하는지,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바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수립하는 내용, 어떤 내용을 수립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수립 내용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 그렇죠. 집이 참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주거 수준입니다. 주거 수준 향상.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수립 절차를 보는 겁니다. 수립 절차는 먼저 수립 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 구분.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 주택종합계획은 첫째는 연도별 계획이 하나 있고요. 연도별 매년 짠다는 얘기예요. 매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립하는 시기, 언제 수립하는가, 수립 시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것을 토대로 수립을 하고, 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국장이 계획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국장의 계획서 제출 요청하는 거예요.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종합계획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관별 계획서도 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소관별 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주택종합계획안을 만듭니다. 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한 주택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요. 먼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이 협의한 다음에 주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주택종합계획안이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에,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누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의 주택종합계획.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누가 수립하는가?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됩니다. 역시 두 번째, 구분. 어떻게 구분하냐? 똑같습니다.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번째,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 기준. 어떠한 기준으로 수립을 하는가? 수립 기준은 첫째,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시도에서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은 국장이
그 수립한 주택 종합계획에 그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수립 기준 두 번째는 연도별 시도 주택 종합계획. 자, 연도별 시도 주택 종합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 종합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시도 주택 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 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요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시도주택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수립을 했을 때 누구에게 제출한다? 국장에게 제출한다. 국장에게 제출. 자,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도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3.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의 종류. 자, 두 종류는 아닙니다. 두 종류는 아니는데, 첫 번째는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 두 번째는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비등록사업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 자, 1번. 등록사업자는 누가 있냐면,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는 등록사업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하냐면 연간 1년이죠. 1년 연간 단독주택 20호. 자, 단독주택 20호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서 등록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단독주택 20호나 공동주택 20세대 이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입니다.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자, 이게 등록사업자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예요. 비등록사업자. 자, 비등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입니다.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세 번째는 지방공사. 네 번째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자,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다만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용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 종류의 비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세 번째로 공동사업주체라는 게 있어요. 공동사업주체. 자, 공동사업주체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사업자 또는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하고 또 누구 플러스니까요. 공동이니까 등록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하고 플러스 등록사업자입니다.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이때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종합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합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디귿.
고용자하고 고용자 플러스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 이 경우에도 역시 공동사업주체가 됩니다. 아까 비등록사업자에서 그 5번 주택조합하고 6번 고용자 이 둘은 그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경우예요. 니은하고 디귿은. 자, 다음은 2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다. 자,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보는데 첫 번째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그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건설 대지 건설하려는 대지입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 자,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의 확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다만 항상 예외가 있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경우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자, 그러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그것에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자,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예요. 자, 권한을 확보했고, 뭐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 자, 확보를 했고, 확보를 미처 못한 거는 어떤 대상? 매도 청구 대상인 경우예요. 매도 청구 대상. 자, 하세요. 할 수 있는. 우리가 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확보하지 못한 것들. 그 100분의 80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 자, 두 번째는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요 경우도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디귿.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을 꼭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확보하고 있겠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다음에 대한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런 그 사업자들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예외 규정에 들어간다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먼저 1.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 누가 신청하는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는 첫째,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자, 첫 번째는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두 번째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다.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디귿.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이런 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독주택 35의 경우에 예외 규정도 있죠.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호,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렇게 되고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도 역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다만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경우 기업,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니은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때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입니다. 자, 두 번째,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승인권자죠. 승인권자. 누가 승인을 하는가? 자, 원칙적인 승인권자. 자, 원칙. 원래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예요.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관이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배치도, 설계 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해당 대지 면적이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자 이건 이상이에요. 이상인 경우하고 또 하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 자 대도시 시장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바로 승인권자가 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1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 승인권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니은 그 승인권자 이제 예외적인 승인권자입니다. 예, 방금 원칙적인 승인권자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였고, 자 예외적인 승인권자, 예외적인 승인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 이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 첫째는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경우 자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핵심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디귿 세 번째는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서 핵심은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그 네 번째로 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인 절차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지를 첫 번째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통보 의무가 있는데 국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승인 절차,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승인하고 고시했을 때, 자, 승인을 하고 고시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승인하고 고시,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승인했을 때는. 자,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을 해요. 효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그 착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효과로서 좀 착공 의무.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공 의무. 착이라는 것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공사에 시작한다. 그래서 착공 의무가 발생하는데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냐면 3년 이내에, 자,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공사 시작. 자, 3년 이내에. 즉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꼭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 시작을 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사 시작을 하면 신고 의무. 자, 이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착공 의무가 있는데 착수 기간을 또 연장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착수 기간 연장. 자,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자,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년의 범위니까. 즉,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 승인권자가 그냥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가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있을 때는 어차피 공사 착공을 못하니까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착수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어떤 경우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자, 이게 3년 이내에 공사 시작, 착공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했어요. 1년의 범위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까지 해줬는데도 안 해. 그러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9강 시간이었고 이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3주택의 건설 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